창세기 백문백답 가인의 후손 라멕 가문의 문명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 가문이 일으킨 문명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 원래 흐르다는 뜻이 있고요. 인도하다, 이끌다로도 번역이 되는 동사 야발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목자의 생활과 수량이 풍부한 물의 흐름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재산이 풍부하기를 염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발에서 노아홍수를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인 맞불이 유래합니다. 야발에서 유래한 맞불은 오직 노아홍수를 의미하는 구별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지난 시간 제207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가인의 4세손 머후야엘의 이름이 노아홍수를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인 마하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었다는 점을 생각나게 해주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장막 오헬인데요. 이것은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 지은 거처가 아니라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든 텐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막은 오늘날까지 유목민의 거처로 사용되고 야발이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염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이 오랜 기간 사냥이나 채집 생활을 거쳐서 목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 사관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죠. 인류는 초기부터요, 이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은 여러 종류를 포괄하는 가축의 떼를 의미하고요. 소유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야발은 목축하는 법을 잘 알아서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을 정도로 이 목축이 이미 그때는 완전히 발전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전해지지 않는데요. 형 야발과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야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가가 되리라는 염원을 담았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여기서 이제 잡다, 타파스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라는 뜻과 함께 배사공이 노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궁수가 활을 잘 다루는 능수능란한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능수능란하게 연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금, 칸노르는 튕겨서 소리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종류의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또한 퉁소, 우가버는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진 아가버에서 유래해서 입으로 불어서 소리내는 모든 종류의 관악기를 의미합니다. 유발은 현악기나 관악기를 모두 잘 다루는 음악적 재능이 출중했다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야발과 유발의 내력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거나 찬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야발은 인류 최초의 자산가였고 유발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향락에만 사용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 투발카인.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투발과 카인 두 단어가 떨어져서 있습니다. 투발은 야발, 유발과 같이요. 물이 흘러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을 가진 야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로 보건대 두발가인이란 이름에는 야발, 유발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염원이 담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로테시 콜. 이 로테시는 망치로 두들기다. 별이다. 별이다는 날카롭게 하는 거, 날이 서게 만드는 이런 의미죠. 별이다. 뾰족하다. 날카롭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은 어느 것이나 무엇이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를 만드는 자. 호레시는 색이다, 다듬다, 제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라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요, 두발가인은 이미 풀무질을 해서 쇠를 녹이고 이를 두드려서 각종 철 연장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대장장이 기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날카로운 무기를 즐겨 만들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따라서 두발가인은 폭력을 조장하고 무력을 숭상하던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진화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유인은 원숭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뭉툭한 돌을 도구로 사용하다가 날카로운 돌을 사용하고 점차 문명이 발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해서 청동기, 철기 시대가 온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인류는 초기부터 철기 문화를 이루고 있었고, 따라서 본문은 진화론적 추론, 이 역사관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건데 왜 그 이름의 당사자가 그랬다고 해석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가 그런 것을 염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양육할 때, 키울 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키웠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죠. 근데 만약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면요, 예를 들면 열왕기의 나쁜 왕들의 이름하고 그들의 행동은 보면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는 아름답다, 즐겁다는 뜻을 가진 나엠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아마는 여성으로서 그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여성의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죠. 근데 왜 이 여성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아마도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던 세속화된 당시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인의 후손 라멕 가문의 내력을 통해서 초기 인류의 문명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